인간관계를 위한 지혜. 남을 도울 때는 그들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됨으로써 목적의식과 만족감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하려고 당신과 더 가까워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밝게 빛나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이타심 안에서 만나야 하며 당신의 좋은 기분에서 나오는 에너지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날 때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잘 다스려서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돋우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비판을 하게끔 상황을 몰아가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상대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말을 내뱉기 전에 자신이 하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외부 자극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럴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면 자기 파괴적인 대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과 평판과 경력을 망가뜨리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는 핀잔이나 도발에 넘어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부적절한 때에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현명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대응할 때에는 논의 중인 주요 쟁점과 관련된 말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발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 동료들 앞에서 박식한 척하며 으스대는 것, 최신 정보를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 것은 분명 잘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자랑을 일삼는 인간으로 낙인 찍힐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일에 관여하면 오지랖 넓은 인간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경험이 풍부하고 박식한 관리자는 모든 것에 때와 장소가 있으며 혀를 잘 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남은 시절 인연이 와야 이루어진다고 선가에서는 말합니다. 그 이전에 만날 수 있는 씨앗이나 요인은 다 갖추어져 있었지만 시절이 맞지 않으면 만나지 못합니다. 만날 수 있는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가 시절 인연이 와서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남이란 일종의 자기 분신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적인 생각이나 빛깔을 넘어서 마음과 마음이 접촉될 때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나입니다. 때문에 나의 마음이 열리면 사람과 세상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살 만큼 살다가 삶의 종점에 다다랐을 때 내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맡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물질이든 명예든 본질적으로 내 차지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림자처럼 따르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내 것이 있다면 내가 이곳을 떠난 뒤에도 전과 다름없이 이곳에 남아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평소 타인에게 나눈 친절과 따뜻한 마음씨로 쌓아 올린 덕행만이 시간과 장소의 벽을 넘어 오래도록 나를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베푼 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엄만 따를 뿐이다 라고 한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간디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누거나 돕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은 기약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서 죽어갑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도 저마다 홀로 서 있듯이 인간 역시 무한 고독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따로 해야 하고 행동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인연의 주제자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현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늘 함께 있고 싶은 희망사항이 지속되려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을 보도록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서로 얽어매기보다는 혼자 있게 할 일입니다. 현악기의 줄들이 한 곡조에 울리면서도 그 줄은 각자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떨어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의사소통은 개인 간이건 가족 간이건 국가 간이건 참으로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타적인 마음을 일깨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듣는 것은 비폭력적 의사소통의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의식적으로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심장이 멈추지 않고 혈액을 펌프질해 주어야 하듯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대화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너무나 많은 낭패감과 분노가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해도 부드럽고 상냥한 화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듣지도 우리가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가 서로의 말을 마음 깊이 들어주며 상냥하게 말을 걸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의 고뇌와 분노를 어루만져야 합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상냥한 화법을 사용하려면 한동안 그런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고뇌를 극복하고 상냥한 화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마음 깊이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그렇게 해야 생깁니다. 우리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끌어안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다른 이의 고통에도 귀 기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화법이 부정적인 판단과 오해, 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면 더욱더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한마디도 더 듣고 있기가 힘든 때도 있습니다. 약이 오르고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귀 기울이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선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안의 화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시간 동안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준다면 상대방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연민과 이타심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기회를 준 것이니까요. 이렇게 마음 깊이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훈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형이든 누나든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다른 구성원에게도 귀 기울이고 상냥하게 말하는 법을 훈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상냥하게 대화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이며 이해와 평화, 화합의 문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와 의회, 공무원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주의 깊게 들어주고 상냥하게 말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비폭력의 방식과 사랑하는 방식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대가 그대 안의 분노와 폭력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면 그대는 그대의 아이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비폭력적인 행동은 오로지 비폭력적인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우리는 몹시 당황합니다. 이럴 때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먼저 화부터 날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짜증이 나면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위치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말을 삼가고 무언가 할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합시다. 타인의 고민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이 실천은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겐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대에게는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게 하는 훈련의 기회가 됩니다. 그의 이야기가 경멸과 비난,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어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끼어들어 부인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주면 상대방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목적은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대화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고 상냥하게 말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들어주면 그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누구나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서툰 생각과 말, 행동 때문에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화해하거나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심을 깊게 하지 못해 오직 더 많은 고통만을 낳는 일이 많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해의 실천입니다. 이런 실천은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모임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방해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줌으로써 말하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간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나 우리에게 베푼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고 칭찬해주면 그들에게 있는 긍정적인 면을 인정할 기회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면도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후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질렀던 일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픔과 자존심을 기꺼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냥한 화법으로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비난하는 투로 자신이 아프다고 하소연한들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왜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방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었으므로 우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하면서 감정이 솟구치면 거기서 중단하고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배우자와 동료, 가족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작은 오해가 쌓이는 걸 막고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의 인생에 가져다 준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오고 간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이를 이해한다는 것은 비슷한 점을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른 사람의 외면과 비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판단은 비교 자체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 상태로 다른 사람의 외면, 즉 행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 상태로 다른 사람의 외면, 즉 행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주 말을 거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충돌할 것입니다. 이때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상대에 대해 비판적이 되거나 별 뜻 없는 행동에 악의가 담겨 있다고 억측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인맥을 형성하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타인과 공통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감수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성적인 사람들에서 훨씬 더 탁월하게 드러납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높은 집중력과 적절한 질문 능력은 진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입니다.
대화는 더 깊어지고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둘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낡은 서류 가방 가득 명함을 모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관계를 잘 맺습니다. 모든 사람과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천부적으로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중시합니다. 당신이 바람직한 자세로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여 능력을 발휘한다면 이미 지닌 성향이 인맥 형성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이들은 자신이 받은 인상과 반응을 충분히 생각하고 심지어 기록까지 하여 세상을 재구성합니다. 내성적인 이들에겐 제대로 대답하기 전에 탐색한 정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항상 신중하고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을 하면서 생각을 굳히는 외향적인 사람보다 입 밖으로 꺼낸 생각에 더욱 전념합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대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합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서로 끌리는데 반대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끌릴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혼자 있기를 극단적으로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수많은 개인 정보를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 반면 내성적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나 취향 같은 것을 비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과 중간형의 사람들은 깊이 있는 관계와 경험을 위해 노력하고 갈망합니다. 소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회의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든 이들과 관계를 맺어 한정된 정보를 끌어내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상황에 몰두하기 전에 그 상황을 조사하고 꼼꼼하게 정보를 처리하면 적은 에너지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내부 지향적입니다. 이는 내향적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나 친한 친구와 있을 때 기운을 새로 얻는다는 뜻입니다.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면 내성적인 사람은 주의 산만이나 불안정, 피로, 과민성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비축된 식량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보통 말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점이 내성적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무수한 차이를 낳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지나치면 나중에 자신도 무시하게 될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성적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화를 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쉽게 소통 모드로 빠져듭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쉽게 수다스러워집니다. 거의 언제나 침묵보다는 토론을 더 좋아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대상과의 관계를 깊이 파헤치지만 외향적인 사람은 폭넓은 경험과 관심에 이끌립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소수의 화제와 관심, 사람에게 집중하는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넓은 그물을 던집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많은 주제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 덕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쉽게 인맥을 넓힐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다양한 자극과 활동, 선택할 거리가 많이 있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겐 불협화음이 외향적인 사람에겐 교향곡이 되는 셈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거의 언제나 새로운 경험이나 집단, 대화, 사건에 곧장 뛰어듭니다. 깊이 있는 관계보다는 다양하게 인맥을 넓힐 기회를 환영합니다. 직업적 또는 사회적으로 인맥을 넓히는 동안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과의 수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선전을 합니다. 다양한 활동에 편하게 참여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며 심지어 충동적이라 할 만한 이들의 특성은 서비스를 판매하는데도 훌륭한 발판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기운을 얻는 외향적인 사람과 다르게 잡담을 나누기만 해도 진이 빠지는 내성적인 사람으로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부러움을 느끼는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극히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은 거의 언제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침묵보다 더 낫다는 가정하에 교류합니다. 외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에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가장 편안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외향형 인간이 사람 사귀기가 가장 쉬웠다고 말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쉽게 대화를 나눕니다. 많은 외향형 인간이 사회적 기능을 자기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을 바꾸기란 어렵고 부정적인 혼잣말은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습관을 없애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두뇌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부정적인 혼잣말이 떠오르면 그저 긍정적인 혼잣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모두 중단시키려 하기보다는 먼저 의식을 집중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충동을 억제해야 합니다. 소통의 달인들은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선택 대신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능숙합니다. 기질이란 선천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지 능력과 잠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한 다음에 말하는 스타일이라면 인맥을 형성할 기회가 생기기 전에 계획하는 전략을 택하세요. 그건 자신의 기질을 무시하지 말고 충실히 따르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당신은 소통의 달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내면에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세요. 자신이 처한 곳,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인정하세요. 싸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주먹을 내리치고 싸울 수도 있고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맞닥뜨릴 상황과의 매 순간에 대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를 재구성하세요. 실패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태를 평가하고 훌륭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행동을 바꾸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내향형 인간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그리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면에 집중할 뿐이며 오히려 소심함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들만큼이나 기운이 넘치고 활발하며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가끔은 이러한 특징이 매끄러운 겉모습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가 마음이 편안할 때에만 드러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호막 아래 숨겨져 있다가 결국엔 발각되는 내향적인 사람의 재능을 보았을 때 놀랄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발각된 그 재능을 활용하여 여러 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비록 인내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성적인 사람들의 뒤늦은 전성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강점, 배려, 친절한 몸짓은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작고 사려 깊은 몸짓으로 기회를 만드세요. 여기엔 사실상 시간이나 돈이 들지 않으며 수다스러운 외향형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배려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내면을 지향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외향형 인간보다 겉모습에 그리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향이 다소 매력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면과 다르게 외모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속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가장 멋진 모습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길 바랍니다.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다용도 소통 기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미소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시켜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다른 사람이 말을 걸어 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소를 짓는 의식적인 행동이 세상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 싸면서도 더 큰 보답을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내향형 인간에겐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맥을 넓힌다는 것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여행은 독특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면 내성적인 사람은 녹초가 될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연관성을 발견하면 그 곁에만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무리 즐겁다 해도 한 사람과 한 가지 대화에 너무 오래 얽히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머물렀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훈련과 같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여행을 최대한 즐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여행을 최대한 즐겨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에너지 수준과 내향성의 정도에 따라 혼자만의 시간을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내향적인 성향이 강한데 에너지 창고가 텅 비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내향형 인간과 중간형 인간, 외향형 인간을 통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향적인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개 낯선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립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하는 이들은 바로 내향형과 중간형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쭈뼛거리지 않고 대화에 참여합니다. 외향형 인간만이 체계화된
소통 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그 추측과 정반대로 소통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체계화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기꺼이 환영하는 것입니다. 내향형, 외향형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에는 별 소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원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듣고 나서 단 몇 분이 지났을 뿐인데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 온 신경을 집중하세요. 처음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름을 최소 3번은 반복하도록 하세요. 더 많이 부를수록 좋습니다. 처음 소개받을 때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상대의 이름을 다시 말하세요. 이것이 상대를 대하는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